안녕하세요.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것은 이 앞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내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까지 사업 준비 중에 수취했던 세금계산서라든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사업 준비 중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1기 때 사업을 개시했다면은 늦어도 2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7월부터 20일 이내, 7월부터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기 때 수취했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은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먼저 받아가지고 그 인가서라든지 영업허가서 이런 것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가는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라고 했는데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가? 일반적으로는 매출이 발생하는 때가 사업 개시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가 사업 개시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조업이라든지 몇 가지 업종을 보시면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를 개시한 날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그리고 광업의 경우에는 채구를 개시한 날이 이 사업 개시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재화를 용역을 공급을 개시한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자금 출처 서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세 유흥장소라든지 아니면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든지 석유류 도소매업, 그다음에 철 스크랩, 아니면 비철 금속 스크랩 이런 재생재료 수집 판매업 이런 업종을 사업자 등록하려면은 자금 출처 서명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이걸 과세를 겸업한, 면세하고 과세를 겸업한 업종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10자리인데 가운데 2자리가 9로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겸업이 되면은 이제 과세 사업자 번호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니까 정정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서 겸업이 아닌 면세 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과세 사업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을 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세 사업이 나오면은 이렇게 폐업하고 신규로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든지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장을 상속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단독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장으로 공동 사업자를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공동 사업자 구성원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공동 사업장이 단독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하고 대비되는 것 중에서 증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던 사업장을 자녀가 증여받았다든지,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모님이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사업장은 폐업하고 자녀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정정신고이고 증여는 신규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동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손익분배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장에는 동업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 비율로 이렇게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면 되는데, 노무를 출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분 비율을 정할 때 노무 출자 비율을 반영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인이 공동으로 사업하는데 A하고 B는 물적 자산을 투자하고, 즉 금전을 투자하고, C는 노무를 경영을 전담한다든지 이렇게 노무를 출자한 경우에는 3분의 1씩 손익분배 비율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노무 출자하는 시에 노무의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지분 비율을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하고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주소 변경 시 사업장을 자동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주소가 변경됐을 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주소지로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등기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유한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은 3년 단위로 법인 등기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사라든지 감사 이런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통상 3년 이내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되면은 해임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라 그래도. 근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등기를 갱신해 줘야 합니다. 근데 안 했다. 등기를 갱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해상 간주를 하게 됩니다. 해상 간주를 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되고, 그게 해상 간주된 상태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년 정도 등기 변경이 없다. 그러면은 휴면법인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나중에 그걸 복구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에서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원의 임기 만료되고 다시 재위촉된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하십시오. 3년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 같이 여러 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불편한다든지 어떤 관리 목적상 사업자 단위로 과세 승인을 받게 되면은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회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업자 단위로 승인 받아가지고 정부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취한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업무에 좀 편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고 싶으면은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과세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기, 즉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싶으면은 20일 전인 6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1기 때부터 과세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고 싶다면은 2기 끝나기 20일 전인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아서 적용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새로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을 때 여러 개 사업장이 있으면은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사업자 단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어떤 사업장하고 어떤 사업장은 빼내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부 사업장 빼내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에서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1년에 1,000만원, 1기에 5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장 매출이 다 합쳐져 가지고 10억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억이 초과돼서.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 종사업장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10억이 안 되면은 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일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승인을 받아가지고 3개의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합쳐서 매출액이 뭐 각각 10억씩 안 넘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9억, 뭐 8억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각 사업장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총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 양수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의 포괄 양도는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으로 보지 않아 가지고 세인계환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해당 건물을 양도한다면은 재화의 양도로 봐가지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인계환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업장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게 되면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인계환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러 개 사업장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승인받았다. 그런 상태에서 1개 사업장을 포괄 양도했을 경우 이게 부가세법상 포괄 양도에 해당해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즉 매출 세인계환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걸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다음은 사업장별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산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지점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본점에서 전부 세인계환서를 발행해 버렸다. 지점 매출인데요. 그러면은 당초에 지점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세인계환서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이 되죠. 공급가에게. 그리고 해당 지점을 등록 안 했기 때문에 미등록 가산세 1%가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등록할 때까지의 매출액의 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동적으로 매출 세인계환서 미발급 가산세 2%가 더 크니까 이게 적용받겠죠. 그리고 본점으로 매출 신고를 했을 테니까 지점 매출은 또 신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를 또 산출세 그러니까 공급가액 세액의